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마음도 변합니다. 불편한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무겁고 오늘은 가벼운데 내일은 또 어떨지 모릅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락가락합니다. 공자는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마음은 억지로 바꿀 수 없다고. 다만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면 참으면 되고, 슬프면 억누르면 되고, 불안하면 애써 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참아도 화는 가라앉지 않고, 억눌러도 슬픔은 사라지지 않고, 애써 잊어도 불안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는 마음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공자가 말한 태도란 무엇일까요?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과 함께 있는 방법입니다. 화가 나면 화난 채로 있는 것, 슬프면 슬픈 채로 있는 것, 불안하면 불안한 채로 있는 것. 그게 태도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겁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않고, 슬픔을 지우려 하지 않고, 불안을 떨쳐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변합니다. 화는 저절로 가라앉고, 슬픔은 저절로 옅어지고, 불안은 저절로 흩어집니다. 억지로 한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젊을 때는 이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이겨내야 한다고 들었으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다스린다는 것이 뭘까요? 마음을 억압하는 걸까요? 마음을 무시하는 걸까요? 공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다만 배우고 경험하면서 달라진다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원래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일 뿐입니다. 화난 마음이 나쁜 것일까요? 슬픈 마음이 약한 것일까요? 불안한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화난 마음을 나쁘다고 여기면 화를 숨기게 됩니다. 슬픈 마음을 약하다고 생각하면 슬픔을 감추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잘못됐다고 보면 불안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꼬입니다. 있는데 없는 척하니까, 느끼는데 못 느끼는 척하니까. 그게 더 힘듭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있는 것을 없다 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다 하지 말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라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인정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합니다.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인정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인정하면 조금 편해집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감출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면 되니까.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젊을 때는 마음이 단순했습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복잡해집니다. 좋은데 싫기도 하고 싫은데 좋기도 합니다. 애매해집니다. 공자는 나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30에 자립하고 40에 미혹되지 않고 50에 천명을 알고 60에 귀가 순해진다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립한다는 것은 스스로 선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남의 생각을 많이 따랐습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30이 되면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흔이 되면 자기 기준이 생깁니다. 천명을 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쥔이 되면 그걸 압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순이 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 마음이 변합니다.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억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만 들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고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공자는 배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고, 삶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배웁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깨닫습니다. 그게 배움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자랍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뭔가 되고 싶었고,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빨리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느려집니다. 급할 것 없다는 것을 압니다. 천천히 가도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 천천히 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가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 느끼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천천히 가면 보입니다. 주변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보고 생각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기만 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생각해야 의미가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이 일은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배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할 일이 적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쓸데없는 생각도 많습니다. 걱정, 후회, 원망.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생각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면 머리만 복잡합니다. 너무 안 생각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적당히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당히가 뭘까요?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기가 편한 정도가 적당한 겁니다. 말에 대해서도 공자는 여러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고 했습니다. 말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침묵의 가치를 알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떠들고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침묵이 어색했습니다. 말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할 말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말하기 귀찮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말이 적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낫다고. 말재주가 있는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이 낫다고.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듣기 좋게 말하는 걸까요? 그럴듯하게 말하는 걸까요? 공자는 그런 말재주를 경계했습니다. 말재주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것도 옳은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험합니다. 차라리 말이 서툰 사람이 낫습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재주가 줄어듭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게 솔직한 겁니다. 솔직함이 때로는 무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보다는 낫습니다. 공자는 진실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진실만이 오래간다고 했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태도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공자는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그게 편합니다. 젊을 때는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해할 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내 말을 안 들어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것이지 남이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고. 젊을 때는 모르는 걸 아는 척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부끄러웠으니까. 무식하게 보일까봐 두려웠으니까. 그래서 아는 척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니까. 모른다고 인정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아는 척하면 배우지 못합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공자는 평생 배웠습니다. 늙어서도 배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책만 읽는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서도 배우고, 자연에서도 배우고, 경험에서도 배웁니다.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면 배울 것이 더 많아집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젊을 때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게 겸손함입니다. 공자가 말한 겸손함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소모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기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남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기대하지 말라고. 기대하면 실망한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한테 기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날 이해해 줄 거라고. 이 사람은 날 도와줄 거라고. 이 사람은 날 지지해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했고, 도움받지 못했고,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실망이 쌓이면 마음이 상합니다. 서운함이 생깁니다. 배신감까지 듭니다. 왜 나한테 이러냐고, 왜 내 기대를 저버리냐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상대는 내 기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뭘 바라는지 모릅니다. 알아도 그렇게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공자는 의무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기 의무를 다하라고. 남의 의무를 요구하지 말라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지. 남한테 뭘 하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대는 남한테 의무를 지우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야 한다. 나를 도와야 한다. 나를 지지해야 한다. 그런 의무를 지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억지입니다. 상대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대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대를 줄이게 됩니다. 기대해봤자 실망만 한다는 걸 아니까. 차라리 기대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서운함도 없습니다. 상대가 뭘 해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해줘도 당연한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말라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기대입니다. 그런데 남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기대가 문제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대신 내가 남을 알아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남이 힘들어하는 걸 알아주고, 남이 필요로 하는 걸 알아주는 것.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소모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비교에 대해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더 바라지 않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남과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저렇고. 계속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기죽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쭐합니다. 그게 마음을 흔듭니다. 나이가 들면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걸 압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진 것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으면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고. 한 번에 크게 변할 필요 없다고. 매일 조금씩 그렇게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게 성장입니다. 크게 변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작은 변화는 부담이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집니다. 어제 못한 것을 오늘 하고, 오늘 실수한 것을 내일 고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상처받아도 금방 잊었습니다. 에너지가 많았으니까.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쉽게 지칩니다. 회복도 느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게 됩니다. 힘든 일을 피하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기 싫으니까 조심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합니다. 조심한다는 건 예민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작은 것에도 신경 쓰입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신경 쓰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혈기, 싸움, 욕심.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합니다. 쉽게 화내고 쉽게 싸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화를 조절해야 합니다. 중년에는 싸움을 조심해야 합니다. 권력 다툼, 이권 다툼.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싸우다 보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노년에는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누리려는 욕심. 그런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마음이 예민해진 것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조심하게 된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마음도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공자는 혼자 있을 때를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삼가라고.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조심하라고. 그게 진짜 수양이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방심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편하게 굴었습니다.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그런 구분이 흐려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어도 삼갑니다. 스스로를 지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남한테 보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삽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내가 한 행동은 옳았나? 내가 한 말은 적절했나? 그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배웁니다. 잘한 것은 계속하고 잘못한 것은 고칩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3번 자신을 돌아보라고. 남을 위해 일할 때 정성을 다했나? 친구와 사귈 때 신의가 있었나? 배운 것을 실천했나? 이 3가지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반성입니다. 반성은 자책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겁니다. 젊을 때는 반성을 잘 안 했습니다. 남 탓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았다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내 탓을 먼저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탓을 한다고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뭔지 아는 겁니다. 남은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후회되는 것도 있고 다행인 것도 있습니다. 후회되는 것은 내일 고치면 됩니다. 다행인 것은 계속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공자는 지나침과 모자람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고. 중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중용이 뭘까요?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잡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고 너무 안 먹어도 안 좋습니다.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너무 일만 해도 안 좋고 너무 안 해도 안 좋습니다. 적당히 일해야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기뻐도 문제고 너무 슬퍼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게 좋습니다. 젊을 때는 극단적이었습니다. 좋으면 하늘을 날 것 같고 나쁘면 땅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중간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극단이 줄어듭니다. 좋아도 그렇게 좋지 않고 나빠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중간에 머뭅니다. 중간에 머무는 게 무덤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균형을 잡은 겁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기 전이 중이고 감정이 드러나되 절도에 맞는 것이 화라고. 중과 화를 이루는 것이 중용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절합니다. 그게 중용입니다.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너무 기뻐서 실수하고 너무 슬퍼서 망가지고 너무 화나서 관계를 망칩니다. 적절하면 괜찮습니다. 기쁘되 조심하고 슬프되 견디고 화나되 조절합니다. 그게 성숙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성숙해집니다. 경험이 쌓이니까,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배웠으니까, 삶을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공자는 통제에 대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천명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고, 젊을 때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력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고, 계획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열심히 해도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력감이 드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모든 걸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고. 그게 지혜라고 했습니다. 날씨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면 오는 겁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산을 쓰면 됩니다. 우산 쓰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통제하려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받아들이는 게 쉬워집니다. 어차피 안 되는 것을 알으니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안 하니까 편합니다. 힘을 빼니까 오히려 잘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하면 더 안 되는데 힘을 빼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공자는 무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노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공자도 비슷한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자연스럽다는 건 억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할 때가 되면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는 겁니다. 때를 안다는 겁니다.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됐는데 안 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때를 알까요? 느낌으로 압니다. 이제 할 때가 됐다는 느낌, 아직은 아니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빨리 하고 싶어서, 조급해서. 느낌보다 욕심을 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느낌을 따릅니다. 내가 됐다는 느낌이 들 때 합니다. 아니면 기다립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급하게 하면 제대로 안 된다고. 천천히,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서두르면 실수합니다. 빠뜨리는 것도 생기고 잘못하는 것도 생깁니다. 천천히 하면 정확합니다. 나이가 들면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급할 것이 없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아니, 천천히 해야 합니다.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잘못하는 것보다 천천히 제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결국 마음이 편해지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공자는 마음의 평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직접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군자의 마음을 말했습니다. 군자는 마음이 평온하다고, 소인은 항상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뭘까요? 지위나 재산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입니다. 군자는 떳떳하고 소인은 꾀가 많습니다. 떳떳하다는 건 뭘까요?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 떳떳합니다. 떳떳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괴가 많다는 건 뭘까요?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속이고 편법을 쓰고 그렇게 이득을 챙깁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젊을 때는 이득을 많이 챙기고 싶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많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부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득보다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많이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소용없습니다. 적게 가져도 마음이 편하면 행복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해도 즐거울 수 있고 부자여도 얘를 좋아할 수 있다고. 가난과 부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난하면 불행하고 부자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부자여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행복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할까요? 떳떳하게 살면 됩니다. 잘못하지 않으면 됩니다.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살면 됩니다. 떳떳하게 산다는 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 지키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작은 일을 지키다 보면 큰 일도 지키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을 안 하다 보면 큰 거짓말도 안 하게 됩니다. 공자는 작은 것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선행을 쌓으면 큰 덕이 됩니다. 작은 악행을 쌓으면 큰 죄가 됩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것이 보입니다. 젊을 때는 큰 것만 봤습니다. 큰 성공, 큰 돈, 큰 명예. 그런 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것들이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들이 행복을 줬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편안한 잠자리. 그런 작은 것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건강도, 평화도, 관계도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공자는 감사에 대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효에 대해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라고,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감사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평이 줄어듭니다. 불평이 줄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젊을 때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불평이 줄어듭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마음, 그게 평화입니다. 더 바라지 않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그게 행복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고. 만족할 줄 알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욕심이 줄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멈출 줄 알면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당한 곳에서 멈춥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너무 높이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곳에서 멈추면 안전합니다.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잃을 것도 적습니다. 나이가 들면 멈추는 법을 배웁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마음, 그게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